예, 3월 15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 상회하면서 금리 올라가고 증시는 빠졌고요. 엔비디아, 테슬라가 동반 약세 보이면서 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 증시는 밸류업에 수급이 좀 집중되어 있고 반면에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이제 바뀌게 되는지 좀 체크가 필요하고요. 특히 코스닥 쪽에서 수급의 변화가 생기는 업종이 어떤 것이 되는지 이 부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특히 러셀 2000 지수가 2%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지수에 영향을 줬고 특히 중소형주 쪽은 많이 타격을 좀 받았죠. 3대 지수는 그나마 선전했던 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잘 버텼어요. 엔비디아하고 테슬라가 많이 빠져서 그렇지 나머지는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는 빅테크 쪽에 관심을 좀 갖게 되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는 그동안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엔비디아보다는 다른 종목 쪽에 붙으면서 이제 지수는 어느 정도 방어를 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뭐 하락하는 걸 막아낼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영향을 준 재료들이 뭐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이거 예상치를 또 많이 상회했어요. 예를 들면 전년비가 1.1 예상했는데 1.6이 나오고 전월비는 0.3 예상했는데 0.6이 나왔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나 봤더니 지난달에 마이너스 영역이었던 이 보라색이 마이너스 영역이었던 에너지 부분이었는데 이게 이제 이번 달에는 플러스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간 점이 영향을 줬고 또 이제 식품 가격도 지난달 대비 좀 올라가면서 에너지 플러스 식품 가격이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서 좀 걱정스러운데 국제유가도 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81달러, WTI 기준으로 81달러까지 넘어가게 되면서 이거 물가가 생각보다 안 빠지겠구나라는 걱정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소매 판매도 보면은 이제 0.6% 전월 대비 이거는 얼핏 보면 전달에 감소했다가 올라온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지난달께 1차적으로 발표됐던 거를 더 하향하는 수정 발표가 됐고 이번 달 같은 경우도 0.8% 예상했는데 0.6%가 나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물가가 올라가면서 소비가 둔해지고 있다. 경제에 대한 걱정을 조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표 나오면서 특히 이제 국채 금리가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채 금리가 4.4 넘어가면 50포인트 빠지는 요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4.3 근처까지 올라가 버렸죠. 아무래도 주식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물가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 금리 내리는 시점도 생각보다 또 다르겠다. 이게 3월에서 5월로 5월에서 6월로 밀려져 있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지금 6월도 일주일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8대2 비율로 6월에 인하할 것이다라는 거였는데 지금은 거의 6대4 비율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자꾸 내려가게 된 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특히 중소형주 쪽에 부담을 주면서 시장이 떨어지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종목들 이슈를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닷컴 버블 때 같이 움직인다라면 엔비디아 주가가 2,7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최근의 하락은 모멘텀 정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과적으로는 고점을 경신할 거다. 제레미 시걸이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오늘 빠지긴 했지만 웨트푸시 이거 대표적인 어떤 테슬라 강세 이제 분석가 쪽이죠. 이쪽에서는 근데 오히려 매수 기회다. 그러니까 AI가 발달하면서 자율주행 개발이 가속화될 거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은 뭐 이런 어떤 전기차 쪽보다는 보통 내연기관차, 그러니까 내연차들 일반 자동차 쪽에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무리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고 효율성이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인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이제 뭐 목표 주가를 높이면서 자동차 쪽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런 시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어떤 특성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빅7, 매그니피센트 7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반면에 테슬라는 두 번째로 많이 시총이 줄어든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종목이 오늘 동시에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셌던 종목, 그러니까 올랐던 종목도 빠지고 그동안에 약했던 종목은 그냥 같이 빠지고 그래서 조금 투자들이 불안감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긴 했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매그니피센트
이제 7개를 볼 게 아니라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몇몇 종목은 탈락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는데 이제 3개 마이너스 난 구글, 그다음에 테슬라, 애플을 빼고 코스트코랑 일라이릴리를 넣으면은 이만큼 올라가고, 그리고 그럼 일라이릴리, 코스트코를 빼고 4개만 놓고 보면 이만큼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은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붙여서는 안 되고 이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 이제 개별적인 어떤 차별화 장세로 새로운 어떤 주도주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뭐 이런 주장도 일부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대장주 역할을 하는 엔비디가 오늘 빠지면서 투자자들이 최근에 5일 중에서 4일 빠지면 뭐지? 이런 걱정을 좀 하게 된 거죠. 뭐 주요 종목 보면 테슬라 오늘 빠졌는데 이게 이제 뭐 별도의 어떤 악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스커가 오늘 폭락을 했어요. 이게 이제 전기차 업체인데 최근에 재무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급락을 하면서 다른 어떤 전기차 업체까지 동반해서 끌어내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했고, 그 엔비디아는 뚜렷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 올라가고 하면서 많이 오른 종목보다 다른 빅테크를 사야 되나? 이렇게 이제 수급이 좀 이동하는 그런 현상이 약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5일 중에서 4일 빠진 거에 비하면 주가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밀려 있지는 않죠. 한편으로 보면. 그런데 오늘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서 보면 어떤 이제 보도가 나온 게 있냐면 그 기업들이 서버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부분 다 뭐 이제 설비 투자 많이 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거는 그냥 서버 쪽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27%나 급증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반도체 쪽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반도체 이외에도 다른 업종으로도 이제 확산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늘어난다라는 거는 반도체 종목들에 대해서 오늘 비록 빠졌지만 뭐 부정적인 뭐 지속적인 하락만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주장도 일부에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의 어떤 업종별 코스닥과 코스피의 주요 업종들 움직임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쪽에서 쫙 주초를 거놓고 보면 이런 건데, 주초 대비 가장 많이 올라간 거 증권, 그 다음에 운수장비, 운수장비는 자동차와 조선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 이건 게임, 그 다음에 제약, 그 다음에 반도체는 주초 대비 하락한 유일한 업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1, 2위는 밸류업 정책에 좀 부합하는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증시에 밸류업 이슈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보여지는 거고, 디지털 컨텐츠는 아마 비트코인 가격 때문에 일부 종목이 움직여서 게임주들이 반응한 여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주초에 상승 출발했던 반도체가 이제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순서가 그대로 갈지 이제 만기일이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정도 됐을 때 이 순서가 또 역순으로 바뀌게 될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당분간 주도주가 고정이 되냐, 아니면은 이제 일시적으로 반도체가 쉴 때 저쪽이 가는 거냐, 뭐 이게 이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업종별 반응, 요 추이 좀 집중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고요. 코스닥의 주요 업종별 수급 변화를 좀 봤는데, 그러니까 반도체는 최근에 기관들, 외국인 동반 매도하고 개인들만 사죠. 그다음에 제약은 이제 조금 기관들이 일관되게 파는 업종이고, 일반 전기전자를 기관들이 사고 있거든요. 일반 전기전자가 그 에코프로비엠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게임 업종, 디지털 컨텐츠는 외국인들이 5일 중에서 4일 샀고, 기관은 4일 중에 3일 샀고, 그 다음에 엔터주는 기관들이 좀 사는 종목이 별도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일관되게 팔고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업종별 수급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수급에 변화가 생기는지 일관성이 있는지, 이게 이제 코스닥 쪽은 워낙 수급 장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포인트 보면 이제 밸류업이 수급 블랙홀을 유발하면서 코스닥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밸류업 종목들이 저는 일관되게 뭐 쭉쭉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시가총액이 커졌기 때문에 그럴 만한 돈이 지금은 없어서 올라갔다가 멈췄다 올라갔다 멈췄다 이렇게 산발적인 어떤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단기로 이제 금리까지 올라 버리면서 수급 블랙홀이 이어지게 되는지, 그렇게 되면서 하락 종목 수가 계속 많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스닥은 밸류업 정책에 피해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도가 나오는지. 근데 이제 저는 삼성전자를 자꾸 보게 되는데 5일 중에서 4일 올랐거든요. 근데 5일 중에서 4일 올랐어도 상승폭은 별로 안 됩니다. 근데 지금 2700 넘어와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역할이 되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동네 바보형의 모드를 풀고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제가 아까 이제 업종 매수급 쭉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기관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지속성하기보다는 뭐 3일 매수했다 또 빠져나갔다 3일 매수했다가 쉬었다 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매수가 꾸준하게 비교적 유지되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업종이라기보다는 종목 쪽에 치우칠 텐데 그런 종목을 자꾸 찾아서 좀 집중적으로 관찰하는 게 지금 같은 수급 장세에서는 유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코스피 지수하고 ADR하고 제가 같이 그래프를 그려본 거거든요. 근데 이게 보시면 ADR은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과매도로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서 과매도로 내려오면서 이제 하락 종목 수도 좀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지수 자체도 탄력을 붙이기 시작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ADR 바닥권에서 코스피 지수가 이제 약간 박스권 흐름에서 이제 뭐 ADR은 빠졌는데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되게 심했죠. 근데 이제 과매도권 내려오면서 ADR도 올라오고 지수도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닥이 어제부터 과매도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오늘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밸류업 이슈도 있고 해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종목들이 일부 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타이밍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들 중성주 쪽에 어떤 종목 변화, 수급 변화 좀 집중적으로 관찰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예,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